예, 12.3 내란 스테이 후 대통령이 계엄 54일 만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야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휴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어제였습니다.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사장 회의를 비롯해 어제 오후까지 검찰이 장고를 거듭했는데 결국 구속 기소를 검찰이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 보시는지 먼저 윤석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예, 검찰이 이제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리라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예. 더 추가 수사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기소를 안 할 거냐? 음. 안 하게 되면 기존에 공수처하고 서로 협의했었던 사항 여럿씩 나눠서 수사한 다음에 기소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그 논리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예.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검찰 스스로.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음. 공소유지가 가능하냐에 대한 판단을 물론 했겠죠. 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기소를 한 거고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본인이 수사하지 않은 걸 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음. 재판정에서 판사를 잘 설득하고 음. 뭔가 논리를 잘 전개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일단 기소는 사실 전제된 거고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었기 예, 예. 때문에요. 그러면 한번 석방한 채로 불구속 기소를 할까? 근데 그 선택은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검찰로서도 일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관련자들 어떻게 보면 책임이 높을수록 그 법적 책임 또한 그 지위가 높을수록 높다고 판단을 받는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는데 정말 범죄가 우두머리로 지칭되는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지 않는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 근데 그 논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상당히 법원의 판단을 좀 호도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법원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판단한 거예요. 예. 공수처법을 봤더니 공수처가 수사한 거는 이거는 검사는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거지 검사가 보완 수사, 추가 수사 할 수가 없어 보인다. 한번 판단 내렸고 이거 맞는지 다시 재청구했을 때 재신청했을 때 또 법원이 마찬가지 신청을 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하면 마무리만 왜냐하면 기소권이 공수처는 검찰,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기소권을 가지니까 예. 이건 기계적으로 판단만 해라. 너희는 이 얘기였는데 이것 봐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렇게 잘 헤아려 가지고 이거는 뭐 석방하라는 의미고 공수처한테는 뭐 수사권도 없다는 걸 대단히 호도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고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예. 맥락에서 법원 판단을 받아서 검찰 앞에는 빨리 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재하 변호사님은? 예, 검찰로서는 기소하거나 안 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예. 기소한다는 판단을 한 이유는 뭐냐면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기소한 걸 겁니다. 만약에 예.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석방하더라도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요. 근데 이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있는 증거만으로 비록 보강 수사, 추가 수사를 못했지만 예. 현재 공수처가 해놓은 것만으로 충분히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좀 언급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게 왜 갑자기 이제 법원이 영장 연장을 불허하고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이 어느 정도이고 공수처가 기소를 못하는 사건에서 그러면 검찰은 그러면 수사를 뭐 보강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공수처법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법 만든 건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허술한 법 위에 공수처가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막 칼춤을 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상이 더 극심해졌고 그게 이제 검찰이 쫓기다시피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내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공수처법 자체를 보면 예. 근데 지금 이제 일반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 보기에는
검찰이 이제 구속기간 연장해 좀 더 수사해 볼게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또 두 번이나 신청했는데 두 번 불허됐으니까 대통령도 지지자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 이거 불법 아니야? 이런 논리가 또 좀 더 증폭될 수 있는 그런 걸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더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지호 대변인은. 글쎄요. 저는 법원에서 네. 공수처의 수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공수처 수사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예. 그동안 검찰이 조사한 그런 공범들의 사건 증거 자료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받은 수산 사건 자료가 기소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것으로 검찰의 구속 기소가 뭐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뭔가 혼돈이 일어났다 이런 주장은 조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검찰의 구속 기소는 할만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찰 특수본이 제시한 사유들을 보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예.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강하다. 세 번째로는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주 명확하게 이유를 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이 국면을 정리했고 조금 법치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각오하고 시작하는 일이다. 당당히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뜻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주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입장을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 각오했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체포영장 집행 때도 저희가 들었지만은 모든 것을 이제 사법 처리 절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간다. 이렇게 가신 지가 이제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떤 뭐 정치적으로 여론을 뭐 모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거나 뭐 법원의 판사들이 영향을 받아서 판결이나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는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통령은 스스로 이 탄핵이라든지 또는 이 법원에서 있을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죄가 없다 그리고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실관계를 대통령께서는 아실 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나름 법적 논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짜여진 그런 구성의 논리 또 상황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내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내고 있죠. 불법 기소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니까 검찰의 기소도 불법 기소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유자야 변호사님 이렇게 계속 나오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그 뭐 변호인단으로서는 기존에 해왔던 주장의 예. 연장선상에서 한 소리인데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해서 결국 기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안으로 가지도 않고 예, 아예 각하죠, 민사소송 따지면 음, 공소 기각 판결하게 돼 있는데 이제 아마 그런 취지의 법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런 주장이 가능해진 건 아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장은 그러면 어떤 주장입니까? 말이 되는 주장인가요? 아니면 말은 되죠. 당연히. 말은 예, 됩니까? 말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기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법상 이 내란죄에 관해서 공수처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의문이 있고 다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하지만 예, 그 논란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논란이 이제 본안 소송, 그러니까 형사재판 소송이죠. 이 본안 소송에서 논란이 불거지면 이렇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공수처가 수사해서 얻은 증거물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해라 아니면 뭐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권 문제를 정리를 해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죠. 장 변호사님. 저는 수사권 문제 제기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법에 따르더라도 본인들이 개시 권한을 가진 범죄를 수사하다가 관련된 범죄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직권남용을 타고 넘어가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형식인데 예. 아 이거 맞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렇다면 그 최후 판단에 보르는 사법부잖아요. 예. 체포영장이 2번 발부가 됐습니다. 이의 신청이란 건 했는데도 이거 공수처 수사권 있다. 체포 적부심, 영장 실질 다 어쨌든 수사권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판단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예. 물론 물론 이 쟁점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있지만 지금 다른 사건에서도 이 공수처법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그런 전례는 없어요. 예. 물론 쟁점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걸 대단히 키우고 있는 데는 저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 저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막 각오했던 일이다. 저는 오히려 이제 윤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만 아는 논리 체계와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을까란 물음표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 탄핵 심리에 나왔던 그 태도, 변론 전략 이거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는 뒤집어질 수 없다. 내가 파면되는 거 형사적으로 중형을 면치 못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변론 전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어머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포고령 내가 안 썼고 김용현이 썼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재판부를 설득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논리인데 예. 뭐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건 뭐 당연하고 그런 건 대통령의 내심은 아 이게 내가 이 결론은 사실상 이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굳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좀 납득할 수 없는 변론을 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바로 입장을 냈어요. 권성동 대표가 부실, 부당, 부정한 기소다. 부정한 기소다. 신동욱 대변인 역시 잘못된 부실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향후에 그 재판 과정도 되게 이러한 과정상의 논란이 해소되는 과정이 돼야 될 텐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글쎄요.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시한 연장을 안 해줬다고 해서 예. 뭐 윤 대통령 측의 얘기를 들어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할 텐데 그러면 뭐 재판은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에 따른 공소 사실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전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이제 또 새로 그러니까요. 펼쳐지는 거니까 예. 이거는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지. 법원의 입장이 좀 윤 대통령 측에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든지 뭐 그런 건 전혀 거는 아니다. 작용할 리가 없습니다. 작용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지호 대변인. 아니 이거는 그냥 그 윤곽근 변호인 측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간 사항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심지어 뭐 긴급 체포 과정에서 관저 경호관들이 경찰관을 체포해도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고 예. 상당히 법치를 부정하는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뭐 이거 이미 수사, 이미 체포영장 이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체포영장도 받고 구속영장도 받았는데 이렇게 계속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재판 전략인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주장으로 논란은 일으킬 수 있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는 있겠지만 형사 재판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향후 그럼 이제 1심이 6개월 안에 마무리돼야 되는 네. 거죠. 구속 기간이니까 일단 6개월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1심 2개월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두 번 갱신해서 6개월 안에 6개월 무조건 끝내야 예. 돼요. 예. 끝내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보통 예. 왜 왜냐하면 보통이란 풀어줘야 단서? 되니까요. 아, 풀어줘야 예, 되니까. 6개월 이상 가면 심급당 6개월이 맥시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든 판결을 보려고 그 하죠. 7월 1일 전에는 판결이 1심이 나올 수 나올 있겠다. 가능성이 거의 99%죠.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정치인들 사건 막 되게 쟁점이 많고 이러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석방하면 재판부도 불안하니까 그 예. 전에 보석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만료로 석방할 때는 무슨 조건을 달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석의 형식으로 해서 누구 접촉하지 말아라, 뭐 누구 만나지 말아라, 주거 뭐 제한은 어디로만 한정한다 이런 조건을 달고 이제 보석 그 보증 납입금 받고 이제 풀어주는 게 통상적이죠.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건데 헌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3차, 4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3차부터 직접 출석했고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재판정에 출석한 모습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도 하고 두 사람의 말씀도 나눴던 것 같은데 대통령의 직접 변론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 대변인은?
직접 하시려고 예상을 했죠. 예. 근데 이 4차 변론길의 상황만 본다면 예. 아마 윤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좋았다. 대통령이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간혹 웃는 모습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또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 입장에서 아 역시 윤 대통령의 주장이 맞았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본 거고요. 예. 또 대통령의 여유로운 모습에서 아 향후 이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 있어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제 어느 정도 탄핵 기각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의 깊게 본 것은 예. 과연 윤 대통령의 그러한 여유 있는 모습과 김용현 장관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문답 과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그렇게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뭐 예를 들어 의사들에 대해서 뭐 처단하라 그걸 왜 넣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살짝 예. 웃음이 오가는 예, 대화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해했을 거예요. 당혹스러울 저 수도 사안에 있고. 대해서 예. 저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냐, 그 그냥 한두 줄 들어간 거 정도로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고 예.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뭐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막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들이 좀 방해받는다는 얘기를 즉석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손들고 막 했죠. 심판인 재판관을 자극하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이야 헌재에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윤 대통령 헌재 심판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심판을 자극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김용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좀 자제시켰어야 하는 게 아니냐. 예.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 측 변론 전략을 어느 정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들에서 좌익 빨갱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변호사인데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좌익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 이게 건가요? 왜 사실은? 문제냐면요. 예. 아니 본인의 의견 표명은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의뢰인을 너무너무 곤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예. 판사를 공격하고 그것이 막 대중 앞에서 이 집회 시위대 연단에 나서서 변호사가 그러던데 네. 대단히 부적절하죠. 일단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 자체는 예. 최후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 분쟁을 최후의 해결하는 건 사법부예요. 그거에 수긍하는 게 상권 분립이고요. 예. 그걸 허물어서 그러면 뭘 의도하겠다는 겁니까? 그 뒤에는 이런 폭동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실. 사법부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사법부를 공격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건에는 도움이 됩니까?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대리인이에요. 예. 본인의 의견을 이건 좀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아주 명징하게 내세우는 거는 뭐 본인한테 해가 되면 그건 자기가 감내하면 되지만 자기 의뢰인한테 해가 되는데 예.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대단히 낯설고 그러면 정말 단독적인 이런 판단일 것이냐 아니면 본인 의뢰인이 허락을 한 것이냐 뭐 그 선택은 남겠지만 예. 이건 진짜 이 사건은요 완전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전 많이 듭니다. 유자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모두 이게 의뢰인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엑스맨인 것처럼 재판부를 자극한다든가 불필요한 변론을 한다든가 예. 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예.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 의아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에 본인이 변론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피청구인 본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소명하고 증인신문에 참가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록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 사이의 증인신문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마치 무슨 만담하듯이 이렇게 맞죠? 예,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루어져서 다들 뭐 유리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불리한 측면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포고령 1호 직접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워드로. 예, 워드로. 그런데 그걸 국회 측 변호인단이
그거 무슨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LG.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대통령한테 포고령 1호를 보고를 했을 때 예. 이제 그 중에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켰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보여줬을 때 법전을 찾아봤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엄격하게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관여도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법전도 원래 평상시에 찾아보시는데 이번에는 안 찾아보시더라고요 하면서 김영현 전 장관이 말끝을 흐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전 진술과 모순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쌓이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지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말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게 점점 쌓여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저는 어려운 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양측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그다지 의뢰인에게 효과적인 변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김영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예, 그런 거 하는 거죠. 직권남용이 뭐였냐면 증언 거부권을 방해했다는 건데 어떻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김지호 대변인 혹은 이거 장 변호사. 제가 뭐 봤는데 예. 처음에 조금 그런 논란이 있는데 문영배 소장 직권 대행은 그냥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좀 설득을 해서 답변하는 게 좋다 해서 답변해놓고 이렇게 헌재 소장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것 자체는 사실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고 두 번째로는 자꾸 국민의힘에서도 가짜 뉴스를 통해서 헌재 소장 직무대행을 공격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이번 탄핵 재판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탄핵 재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본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성찰하셔야 된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국가 지도자, 공인으로서 이렇게 재판정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의원인가 요원인가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생각났죠? 생각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간에서는 더맨더머 변론이다. 이런 희화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좋은데 오히려 재판 전략이 뭔가 헌재 재판관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전략이라면 조금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님 이제 4일 명절 연휴 끝나고 5차 변론기일이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출석을 해요. 증인으로. 네.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 주장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그러한 대진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상황을 완벽하게 이 헌법재판, 이 심판 과정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완벽한 분기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2월 4일. 그분들은 이미 국회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분들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 그렇죠. 그런 홍장원 전 차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뭐 사령관들 수방사령관들, 국회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그게 다 보도가 됐고 추가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 상황에서 헌재 출석해서 그걸 뒤집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관련돼 있는 일도 있잖아요. 본인들도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고 뭐 군인으로서의 뭐 커리어 같은 것도 다 이제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했던 그런 얘기들 또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얘기를 할 거냐, 어떤 입장으로 뭔가 대응을 할 거냐, 또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은 수방사령관이라든지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이분들은 진술이 일관되잖아요. 사실은 일관되죠. 당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일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저는 그러니까 대리인단의 문제도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예요. 대리인단이
당사자랑 협의를 하고 변론에 대한 어떤 논리는 대단히 많은 당사자의 뜻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절차라는 겁니다. 저희가 민사보다도 형사가 훨씬 더 그렇거든요. 아니 내 의뢰인이 정말 사형 무기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예.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 책임을 미루는구나. 거짓말을 하는데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대단히 강하게 느낍니다. 너무나 모순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본인을 제외한 그 당시에 지시를 받았다는 사령관들 끌어내라는 부분. 누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요제이다. 요원을 요원으로 제압한다. 요원들은요. 본인들이 나오라는 명령을 왜냐하면 명령을 듣고 투입됐으면 명령을 듣고 나오면 돼요. 뭘 끌어냅니까? 거짓말로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 홍장훈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거짓말을 지어낼 동인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것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그 명을 받들고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가지고 펜을 내렸다라는 거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재판부가 어떻게 볼까요? 진실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나머지가 싹 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정점이 2월 4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홍장원 차장 나오고 그 지휘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 그 직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해가지고 왜 아직도 못 끌어내냐고 다그쳤다. 그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국회 이 본회의장 앞에서 공포탄을 쏴야 되나? 문을 부숴야 되나? 어떻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은 이걸 탄핵하는 건 원래 없는 사실은 이게 증명이 안 돼요. 그럼 있는 사실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 왜 거짓인지를 얘기하는데 그건 없어요. 그냥 아니다. 내가 한 거는 그 부분이 거짓이다. 상대가. 이거는 정말 패착의 사실상의 마침표를 2월 4일 날 이미 보여줬지만 전 더 강화된 채로 보여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